M14 소총은 가장 짧은 기간 사용된 미군의 제식 소총이지만 짧은 사용 시간과는 반대로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가진 총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미군은 1957년에 먼 사거리와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M1 게런드를 계승한 신형 소총으로 M14를 채용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이 겪은 상황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정글의 특성상 교전거리는 매우 짧았고 습한 환경은 총기의 작동과 명중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제식 소총의 자리는 M16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베트남전 기간 중 미군의 전설적인 저격수 아델버트 월드론 하사가 XM-22를 애용하기도 했었고,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군대 지정사수에게 적합하게 개조되어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클래식한 외형에서 느껴지는 중후함, 오랫동안 전장을 누볐던 총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매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에어소프트 건으로는 전동 방식의 제품은 마루이 제품을 시작으로 많은 회사에서 카피 및 독창적인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GBB 방식으로는 WE에서 출시한 제품이 유일하죠. 또 오늘은 많은 에어소프트건 유저의 애환이 담긴 WE사의 GBB 방식 M14를 보겠습니다. 유일한 GBB로 과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이 제품은 GBB 방식의 유일한 M14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제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발 및 연발 사격의 작동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시탄도 준수한 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실총의 기관부를 잘 재현한 점입니다. 실총의 가스로드 구조나 회전 노리스의 볼트 구조와 트리거 그룹의 구조는 그 작동 구조가 실총과 상당히 유사하여 리얼리티를 원하는 유저에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장점은 전체가 메탈 소재와 글라스 파이버 스톡으로 재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톡은 감옥식이라고 하죠. 나무 느낌을 재현한 것이지만 사실감은 차치하고 묵직한 맛은 좋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실물 부품의 호환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실물 부품을 장착한 예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M14 부품류는 아이탈로 인해 미국계 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멋있다. 이 자체로 멋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총의 단점을 5가지만 꼽으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첫째, 너무나 약한 내구성입니다. 실총의 작동 구조를 흉내내다 보니 소재 차이로 오는 내구성 문제입니다. 특히 볼트 캐리어 커버, 장전 로드의 연결부 이탈, 로딩 노즐 가이드의 파손 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작동 불량이 심합니다. 처음 사용 후 얼마 되지 않아 격발이 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바로 생깁니다. 심지어 구매 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작동 불량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돌기도 했죠. 셋째, 무거운 무게입니다. 기본 아연 합금 위주의 제품이라 전체적인 무게도 무겁지만 감옥식 스톡을 통째로 사출한 것이라 스톡의 무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처음에 묵직한 맛은 곧 피로로 연결이 되어 이 총으로 게임을 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째, 전체적인 분해 조립이 쉬운 편이 아닙니다. 실총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전체적인 부품 분할이 실총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조금은 비싼 금액대입니다. 해외가 410달러 선, 국내가는 8, 90만원대의 가격대로 전체적인 소재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비싼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추가해야 할 옵션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제 이 제품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정 상태로는 측정 중에 문제가 생길 듯하여 이미 작업이 완료된 제품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탄창가스 충전량은 30g 정도까지 됩니다. 가득 충전 시에는 초반 기화되지 않은 상태의 가스가 분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6탄창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집탄은 10m 사격 시 대략 5cm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분해를 해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해는 실총처럼 트리거 우를 뒷부분을 벌리면서 아래로 당겨 내리면 트리거 그룹이 아래로 분리됩니다. 이후 상부를 스톡에서 빼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실총과 비슷하지만 부품 분할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싼 라텍 옵션을 사용하거나 부족한 해결 방법 등이 있었는데 오늘 이 총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거 그룹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금형 구조 때문인지 불필요한 부품 분할로 인해 방아쇠를 당기면 트리거 시어에서 해머가 풀려야 하는 지점이 앞으로 밀려나서
해제가 되지 않는 점인데요. 이는 앞으로 밀리는 부품의 아랫부분에 황동판을 삽입해 뒤쪽으로 밀어주고 두 부품이 벌어지지 않도록 황동판을 금속 에폭시로 접착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부품을 끼워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방아쇠 시어가 풀리는 적정 위치를 고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머의 경우 아연 재질로 인해 마모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해머가 마모되더라도 시어에 걸릴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동부의 그리스오프는 필수죠. 오래 사용해서 해머가 마모가 된다면 라텍의 스틸 해머와 트리거만 교체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트리거 압력을 낮추려면 시어에 걸리는 해머부를 살짝만 가공해 준다면 압력이 많이 낮아집니다만 각도나 범위 등 가공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볼트 캐리어 커버에 파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총의 작동 구조를 모사하면서 유격과 소재로 인한 문제인데요. 작동된 부분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마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격으로 인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걸릴 때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가공을 해서 불필요한 걸림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을 해주고 그리스를 골고루 도포해주면 부드럽게 움직이며 충격에 의한 커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손 부위는 장전 손잡이 앞쪽이 분리되는 건데요. 두 부품은 끼워 맞춤으로 조립되어 있는데 스프링 장력과 충격으로 앞쪽 부품에 변형이 생겨 결국 헐거워져서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용접으로 해결하시는데 용접이 잘못될 경우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 간섭이 생기거나 연결링의 가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속 에폭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로딩 노즐 가이드의 파손인데요. 라텍 옵션도 있지만 압력이 강한 가스를 사용 시 오히려 로딩 노즐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뷰 제품도 순정 부품이 부러져 FDM으로 출력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강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텍 옵션도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볼트 캐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입니다. 실총과 달리 볼트 캐치 레버 아래에 실제 탄창이 밀어주는 부품이 있는데요. 순정은 쉽게 마모가 되어 라텍 옵션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립 시 볼트 캐치 레버에 걸리는 위치를 조심해 주시고 고정핀은 총구 쪽에서 끼우면 격발 시 뒤로 핀이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총구 쪽에서 조립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상태의 작동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은 WD에서 출시한 M14를 리뷰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M14. 이제는 한자로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요?